비밀 일기가 열리다. 한 남자가 낡은 일기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알리사.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 이미 세상을 떠난 여자. 파리의 어느 한 요양원에서 홀로 죽어간 여자입니다. 제롬은 일기장의 첫 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알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리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 사랑하기에 밀어낸다. 사랑하기에 혼자 죽는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영상 내내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사의 일기가 완전히 읽히는 그 순간 비로소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앙드레 지드 1869년 파리 태생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 그가 1909년 세상에 내놓은 이 작은 소설은 단 200페이지 남짓이지만 인간의 사랑과 신앙과 자아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좁은 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앙드레 지드,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 앙드레 지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드는 파리의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법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 지드는 성경과 기도와 규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드의 내면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탐닉, 자유로운 감각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사회가 금기시하는 감정들. 지드는 평생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의 세계와 욕망의 세계, 금욕과 해방, 죄의식과 자유. 지드는 어린 시절 2년 연상 사촌 누나 마들렌에게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느껴 헌신적인 사랑을 보냈고 청혼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마들렌은 지드의 소설 좁은 문 속 여주인공, 알리사의 모델로 청교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지드는 마들렌을 정신적으로 매우 사랑했으나 여성으로 육체적 욕망을 느끼지 않아 오랫동안 별거하거나 정신적인 교감에만 머무르는 독특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마들렌은 1938년 사망했으며 지드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마들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사랑이었음을 일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드에게 마들렌은 평생의 정신적 지주이자 갈망의 대상이었으나 현실의 육체적 사랑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좁은 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좁은 문이 알리사는 바로 이 마들렌의 초상입니다. 지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과 욕망의 충돌이 제롬과 알리사라는 두 인물로 분리되어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드는 이 소설을 쓰면서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인간적 사랑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숭고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또 다른 무언가인가? 그 질문이 이 소설입니다. 제롬과 알리사, 사랑의 씨앗. 소설의 무대는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퐁게마르입니다. 여름 햇빛이 가득한 정원, 사과나무 그늘, 그리고 두 사촌 아이들. 화자이자 주인공 제롬은 어린 시절 외삼촌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촌 알리사와 줄리엣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사는 언니입니다. 제롬보다 2살 위. 조용하고 깊고 눈빛이 남다른 소녀. 줄리엣은 쾌활하고 활발한 동생. 어느 날 어린 제롬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문이 열린 방에서 알리사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알리사를 발견합니다. 제롬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리사의 그 슬픈 눈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겨 넣었다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롬의 사랑은 처음부터 알리사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 현재가 아니라 상처. 제롬이 사랑한 알리사는 행복한 알리사가 아니라 고통받는 알리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외도와 가출 이후 알리사는 달라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신앙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그녀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이 성경 구절이 알리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제롬의 인생도 결정합니다. 좁은 문의 선언, 알리사의 결심.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롬은 성장하면서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알리사 옆에서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그러나 알리사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상의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그 더 높은 곳이란 신에게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정, 욕망의 절제, 세속적 행복의 포기. 알리사는 제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 좁은 문은 둘이 함께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리사는 그 좁은 문이 혼자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리사의 논리에서 제롬은 이미 그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롬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신을 향한 길의 방해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논리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알리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나는 제롬을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신보다 제롬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제롬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알리사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얼핏 보면 숭고해 보입니다. 신앙을 위해 사랑을 버린다. 얼마나 거룩한 결단인가. 그러나 지드는 여기서 독자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기다림과 침묵, 제롬의 긴 고통. 제롬은 기다립니다. 알리사가 거리를 두면 제롬은 기다립니다. 편지가 뜸해지면 기다립니다. 만남을 거부하면 또 기다립니다. 제롬의 기다림에는 어떤 분노도 없습니다.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알리사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롬은 거부당하면서도 알리사를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알리사의 신앙적 결단을 존경합니다. 자신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알리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알리사의 동생 줄리엣은 제롬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줄리엣은 오빠 제롬이 언니 알리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가슴에 묻고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줄리엣은 제롬을 사랑하지만 포기합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하지만 거부당합니다.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지만 밀어냅니다. 모두가 사랑합니다. 모두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드는 이 삼각 구도를 통해 말합니다. 사랑은 포기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자기 부정이 반드시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어느 여름 제롬이 알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남. 알리사는 달라져 있습니다. 더 여위고 더 창백하고 눈빛은 더 깊지만 더 멀어져 있습니다. 둘은 정원의 벤치에 앉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습니다. 제롬이 손을 내밉니다. 알리사는 잠깐 그 손을 잡지만 이내 놓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비밀 일기, 알리사의 진짜 고백. 알리사는 요양원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제롬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채, 아무도 곁에 없이.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일기장이
제롬의 손에 전달됩니다. 이 일기장 장면은 좁은 문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1막에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알리사는 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밀어냈는가? 이제 그 답이 알리사 자신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알리사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제롬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오히려 두려워졌습니다. 제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눈앞에 그려졌고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알리사는 그것을 욕망이라 여겼습니다. 신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 주님, 당신은 그에게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고독 속에서 당신마저 잃은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알리사의 비극의 핵심을 봅니다. 알리사는 제롬을 포기하고 신에게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그녀는 신마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도달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드는 이 장면을 통해 제시합니다. 알리사의 자기 부정은 어쩌면 진정한 신앙심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아집착이었을 수 있다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착, 스스로를 순교자로 만들려는 자아의 욕망, 인간적 사랑이라는 평범한 행복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우월감의 그림자. 이것은 매우 예리한 심리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리사는 신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신앙적인 자신을 사랑했나요? 철학적 결론, 자기 부정인가, 자기 집착인가? 지드는 이 소설을 쓰면서 분명히 알리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리사를 아름답게, 깊게, 진지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사에게 동정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이중성이 좁은 문이 위대함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그리고 종교적 단계. 알리사는 윤리와 종교의 경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말한 진정한 종교적 실존은 공포와 전율을 통한 신과의 직접적 만남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초월입니다. 알리사는 자기 부정을 통해 신에게 가려 했지만 결국 신도 인간도 모두 놓쳤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본질입니다. 좁은 문에서 지드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덕목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부정이 때로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기 중심성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한다는 명분으로 관계를 끊은 순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라며 가까운 사람을 밀어낸 순간,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되는 순간. 알리사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드의 유산과 시청자에게. 앙드레 지드는 1951년 82살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두 사람이었다. 신앙과 욕망, 금욕과 자유, 사랑과 고독. 지드는 평생 이 둘 사이에서 살았고 그 긴장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 포기가 진정한 헌신인지 아니면 자아의 또 다른 욕망인지를 묻는 소설입니다. 신이여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신앙을 위해, 또는 책임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그 포기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 포기는 진정 상대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포기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리사가 끝내 열지 못했던 그 문, 인간적 사랑의 문, 함께함의 문, 행복의 문, 그 문은 아직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지드는 말합니다. 좁은 문은 둘이 함께 들어가는 문이어도 좋다고. 아니,
어쩌면 둘이 함께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문이 진정으로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지킴이의 문학으로 철학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